자, 먼저 도넛부터 이렇게 거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겠습니다. 도넛 별거 없어요. 그냥 도넛입니다. 도넛이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도넛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인사이드 다이아미터 오브 도넛의 안쪽 지름 20, 도넛의 바깥 지름 아웃사이드 다이아미터 오브 도넛, 자 50. 자, 도장 찍듯이 꾹꾹 찍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미터를 50으로 주고요, 아웃사이드 다이아미터를 20으로 줍니다. 그러면 바깥쪽과 안쪽 지름이 바뀌었죠. 괜찮아요? 캐드가 알아서 바꿉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미터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미터 50. 인과 아웃이 똑같아요. 그럼 원처럼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 다음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미터 0, 아웃사이드 다이아미터 50. 그럼 뭐가 찍히냐면 이렇게 도트, 점이 찍힙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 한번 더 해보시죠. 도트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바로 이렇게 점을 찍는 거. 점을 찍을 때 보통 이렇게 점의 크기를 우리가 지정해서 점을 찍을 때 이렇게 도트를 이용해서 자주 사용합니다. 스플라인 자유곡선입니다.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곡선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라인을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긋습니다. 그 다음 스플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립니다. 트림, 이렇게 끊습니다. 이런 기호가 있어요. 도면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끊습니다. 이렇게 쭉 선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 뒤로 생략하겠습니다. 단면 끊을 때 이렇게, 단면 처리할 때 이렇게 그립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자, 스플라인 보시면 메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소드를 누르면 피트 커브하고 CV 커브하고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CV 커브로 누르면 이렇게 곡선이 완만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좀 다르죠? 자, CV 커브로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차이점을 좀 보여드릴게요. 라인. 자,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대충 그리셔도 돼요. 자, 똑같이 이번엔 반대로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대충 그리셔도 돼요. 자, 스플라인. 메소드를 피트 커브로. 지금 보시는 건 피트 커브입니다. 다시요. 메소드 CV 커브. 지금 보시는 건 CV 커브입니다. 차이점 보이시나요? 뭔가 눈에 띄게 확 다르죠? 그죠? 피트 커브는 제가 그린 선의 바깥쪽으로 돌아가지만 CV 커브는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 차이가 뭐냐면 피트 커브는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 반경을 이룹니다. 점을 통과하는 곡선을 계산해요. 그런데 CV 커브는 뭐냐면 탄젠트예요. 접선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접선으로 곡선 반경을 계산합니다. 차이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 점의 탄젠트, 접선 반경으로 원을 계산합니다. 곡선을 계산하는 게 CV 커브, 그 다음에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을 계산하는 건 피트 커브.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엔 엘립스 타원입니다. 타원이요. 자, 이렇게 합니다. X라인 0도선 하나, 90도선 하나, 서클 반지름 50 하나, 30 하나.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제 트림으로 잘라낼 겁니다. 트림. 가로는 이렇게 자르고요. 세로는 이렇게 자릅니다. 자, 이렇게 잘라보실까요? 자, 이렇게요. 선 이렇게 열십자만 딱 남깁니다.
자, 타원 그리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엘립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스페이시파이 엑시트 엔드포인트 엘립스. 엑시스 축의 끝점 오브 엘립스. 타원의 축의 끝점을 입력해 주세요. 타원의 축의 끝점을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other endpoint of axis. 축의 또 다른 끝점이요. 자, 그러면 축의 끝점과 끝점을 입력하면 중심점이 찾아지겠죠? 네, distance to other axis. 다른 축의 distance, 떨어진 점을 입력해 주세요. 타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엘립스. 이번엔 센터요. 중심 방식. 중심점 입력하고 축의 끝점 입력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심에서 끝점까지가 대칭이니까 계산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끝점을 입력하면 나머지 대칭되니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센터 방식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타원은 언제 쓸까요? 타원은 언제 쓸까요? 이게 문제죠. 언제 타원이 만들어졌을까요? 언제 타원이 만들어질까요? 타원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있겠죠. 그죠? 자, 언제 타원이 생성이 되냐면, 여러분들 그 가래떡을 꾸덕꾸덕하게 말린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본 적 있나요? 그 떡국떡 만들 때. 그죠? 기억나시죠? 그 떡국떡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요? 떡국떡의 단면이 뭘까요? 그게 타원이에요. 그게 타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길다란 봉 있죠. 봉을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면 그 자른 단면이 바로 타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타원을 써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한번 그려보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봅니다. 요거 45도로 바꿉니다. X라인 0도, 45도, 90도.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은 자릅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옵셋 10mm, 10mm씩 이렇게 아래로 내려봅니다. 그 다음 이 오른쪽에서 선을 적당한 위치에서 끊어서 수직으로 쭉 올리다가 이렇게 45도 사선이 만나면 이렇게 옆으로 길게 그리면 됩니다. 이 거리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수직으로 올리되 45도 사선과 만나면 이렇게 수평으로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서클. 여기 교차점에서 반지름 10인원을 그리고 이렇게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 그리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이렇게 트림으로 잘라주세요. 여기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4개가 중심선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도를 30도로 바꾸겠습니다. 라인 이렇게 30도로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정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랑 공부해야 될 게 바로 이 정투상입니다. 정투상을 안 하고는 설계를 못 해요. 정투상을 하셔야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투상 건너뛰고도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투상 잘하는 사람이 설계 잘해요.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KS 규칙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면은, 설계는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투상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투상이 원칙이랍니다. 그러니까 정투상을 몰라도 설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투상을 아는 사람이 더 잘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린 게 정투상이에요. 사물을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근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원근감을 빼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원근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건 투시라고 합니다. 원근감을 보고 원근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건 투시라고 해요. 이 원근감을 빼고 바라보는 걸 투상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원근감이 있기 때문에 소점이 생성이 돼요. 1소점 투시, 2소점 투시, 3소점 투시 이렇게 나옵니다. 4소점부터는 안 나와요. 사람의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최대 3소점까지 나옵니다. 투상은 정투상이 있고 사투상이 있고 등각투상이 있고 투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투상은 뭐냐면 사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원근감을 다 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오른쪽에서 본 거, 왼쪽에서 본 거, 뒤에서 본 거, 밑에서 본 거, 총 6가지 바라보는 방향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걸 정투상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밑에서 본 거, 뒤에서 본 거.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 앞에서 봤다고 해서 정면. 그럼 오른쪽에서 바라보면 우측면. 왼쪽에서 바라보면 좌측면. 위에서 바라보면 평면.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저면. 아래 저자를 쓴 겁니다. 뒤에서 바라보게 되면 배면.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사물을 총 6군데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좀 생소한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오죠. 저면. 그러니까 저면이란 말은 아래 저자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 저자. 배면은 무슨 뜻일까요? 등이란 뜻입니다. 등. 제가 이 배면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일화가 있어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 체육 시간에 높이뛰기 배우셨나요? 저도 높이뛰기 배웠어요. 근데 높이뛰기를 할 때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고 이렇게 등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등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뭐라고 불러요? 배면뛰기라고 합니다. 어렸을 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IQ가 되게 낮거든요. IQ가 2자리예요. 그러니까 남들 한 번 이야기해서는 못 알아먹어요. 최소 2번에서 3번은 얘기해야 알아먹어요. 근데 선생님, 야, 이거 배면뛰기야 그러는데 저게 왜 배면뛰기지? 등으로 넘어가는데 왜 배면뛰기지? 한자인데 선생님이 한자를 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냥 이건 배면뛰기야. 그러니까 이제 머리 좋은 애들은 저거 등으로 넘어가서 배면뛰기 그냥 외워버린단 말이죠.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등으로 넘어가는데 저게 배면이지? 나중에 알았어요. 한자를 알고서 나중에 알았어요. 등배자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등으로 뛰기를 배면이라고 그러는구나. 나중에 이제 정투상 하는데 뒤에서 바라보는 걸 배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등배자 써서 배면입니다. 어쨌든 체육 시간에 그거 나와서 어쨌든 맞기는 맞았어요. 이해를 못했으니까 외웠겠죠. 그래서 맞기는 맞았어요. 그 배면뛰기라는 거. 근데 지금도 한자 때문에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왼쪽 아래에 있는 걸 정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봤으니까 우측면, 위에서 보니까 평면 이렇게 된 겁니다. 정투상을 그린 거예요. 이걸 정투상 그리는 방법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정면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사선으로 잘랐잖아요. 그 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일 거냐 이거죠.
그게 타원으로 보입니다. 먼저 타원의 중심을 찾으셔야 돼요. 타원의 중심은 원의 중심과 이 빗면에 교차하는 바로 여기가 타원의 중심입니다. 선을 이렇게 끄집어 올리셔야 됩니다. 여기가 타원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 타원의 끝점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끝점이 여기네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얘도 여기네요. 똑같은 면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중심점이 여기죠. 그러니까 타원의 끝점들이 각각 이렇게 지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라인, 자, 이렇게 끊어보면 요 사각형 안에 타원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엘립스, 여기 끝점, 끝점, 끝점. 자, 지우고 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다시 봅니다. 중심선과 사선의 교차점을 찾습니다. 수직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양 끝점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끝점은 결국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원을 그릴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왜냐면 그 타원 그리는 거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정말로 못 찾아요. 나중에 타원 그리기 할 텐데 그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사선과 중심의 교차점을 찾습니다. 그 다음 사선의 끝점이죠. 우리가 물체의 끝점을 찾아서 중심점과 맞추면 타원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자격증을 따셔야 돼요. 제가 자격증을 2개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고 다른 하나는 CAT 2급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CAT 2급 시험을 보게 되면 CAT 2급은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매달 시험을 봐요. 매달 한 2번, 한 번씩 나와요. 근데 CAT 2급은 정투상을 체크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론 없고 오토캐드로 실기 시험만 봐요. 이렇게 정투상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타원 그리는 게 1개였습니다. 요즘은 2개 그려요. 타원 그리는 게 2개 나옵니다. 2개소에서 타원을 반드시 그릴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막상 해보면 타원을 못 찾아가지고 저 타원의 중심점 못 찾아가지고 타원을 틀리게 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사선과 중심점, 그 다음에 사선의 제일 끝점. 다시 말하면 이 사선과 중심점의 교차점, 이 끝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셔야 돼요. 어차피 이 중심점에 여기 끝점이 존재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4개의 점이 나오죠. 중심점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타원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립스, 자, 센터 방식. 중심점, 끝점, 끝점. 그러면 이 2개의 점을 반드시 다 찾지 않더라도 하나의 점만 있으면 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정투상은 일단 아크 명료까지 끝내놓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크. 자, X라인 0도, 90도, 120도. 그 다음 서클, 반지름 50. 자, 트림. 자,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50입니다. 30도입니다. 호를 그릴 겁니다. 호는 아크 명령어는
점을 무조건 3개 넣어야 돼요. 얘는 점이 무조건 3개 들어가야 됩니다. 아크, 스타트 포인트, 세컨 포인트, 그 다음 엔드 포인트. 호가 그려졌나요? 자,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시작점, 두 번째 점, 끝점. 아크, 시작점, 여기 센터하고 엔드가 있네요. 호의 중심점과 호의 끝점을 의미합니다. 자, 호의 중심점, 그랬더니 호의 끝점.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하나, 둘, 셋. 그려진 거 맞나? 3점 들어간 거 맞나요? 자, 다시 봅니다. 아크,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앵글, 120도. 어떤가요? 점 3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아크, 시작점, 이번엔 호의 끝점. 자, 그 다음에 뭐 반지름, 50mm. 그럼 값이 몇 개 들어갔나요? 3개 들어갔죠. 자, 커맨드를 하면 조금 복잡해요. 여기 리본을 보세요. 3포인트는 조금 아까 봤습니다. 점을 3점 넣으면 돼요. 시작점, 중심점, 끝점, 시작점, 중심점, 각도, 시작점, 중심점, 길이, 시작점, 끝점, 각도, 시작점, 끝점, 방향, 접선 방향입니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 근데 중심점, 시작점, 끝점, 중심점, 시작점, 각도, 중심점, 시작점, 선의 길이, 현의 길이. 네. 가만히 보시면은요, 바로 이렇게. 요 위에 3개 하고, 여기 3개 하고, 여기 3개가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시죠. 스타트, 센터, 엔드, 센터, 스타트, 엔드. 뭐가 바뀌었나요? 첫 번째 입력하는 위치와 두 번째 입력하는 위치가 바뀐 거죠. 스타트 센터냐, 센터 스타트냐. 마지막 3번째 입력값은 똑같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밑에는 무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위에 6개. 자, 시작점, 끝점, 시작점, 중심점, 끝점입니다. 시작점, 중심점, 끝점. 요건 해봤으니까 넘어가고, 다시 시작점, 중심점, 각도. 시작점, 중심점, 각도 120도. 자, 똑같이 그려지죠?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시작점, 중심점, 현의 길이. 자, 우리가 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차이점 혹시 이해되시나요?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호의 길이, 현의 길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원, 둘레 길이. 이해되셨나요? 호 둘레로 가는 길이. 이걸 호의 길이라고 하고, 현의 길이는 호 양 끝점에서 일직선. 아이고. 이해되시나요? 현이라는 게 줄이란 뜻입니다. 줄 현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현자가 들어간 거 보면 현악기라는 게 있어요. 그죠? 뭐 기타라든지 바이올린 뭐 이런 것들이 현악기죠. 양 끝을 딱 묶어 가지고 줄을 튕기거나 긁거나 쳐서 소리를 내는 거죠. 현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양 끝점을 묶고 일직선으로 매다른 거. 이게 현의 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 아크에 나와 있는 건 바로 이 현의 길입니다. 호의 길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호 둘레로 가는, 이렇게 둘레의 길이가 아니고 일직선상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 지름보다 더 길 수 없겠죠. 이해되시나요? 양 끝점이잖아요. 그죠? 원의 양 끝점.
이거보다 더 길게는 안 되잖아요. 에러 난다는 이야기죠. 자, 보시죠. 자, 시작점, 중심점 약 86.6 맞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직선으로 대략 86.6mm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시작점, 중심점, 반지름 100. 아니, 현의 길이 100. 딱 맞게 그려지죠? 반지름으로 다시 봅니다. 시작점, 중심점, 100.01. 100.01이면 100분의 1이죠? 굉장히 작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러가 나버립니다. 인벌브드라고 해야 에러가 떠요. 왜요? 현의 길이는 원의 지름보다 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또 보실까요? 시작점, 끝점, 앵글입니다. 시작점, 끝점, 각도 120도.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건. 자, 한번 해보시죠. 끝점, 다시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접선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시작점, 끝점, 반지름이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엔터. 다시 봅니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자, 왜 두 개가 반대로 그려졌을까요? 그건 바로 첫 번째 찍는 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바로 이 과제물에 여기 호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아크로 그려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자, 중심선이죠. 자, 서클. 반지름 11. 자, X라인. 호리젠탈. 수평 방향으로. 그 다음에 옵셋 26mm. 옵셋 3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맞추고. 자, 필렛.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필렛을 적극 활용합니다. 나머지 트림으로 끊어주면 되겠고, 서클. 반지름 19.5. 다시 서클. 반지름 25. 다시 서클. 다이아메타 95. 옵셋 5mm. 트림으로 잘라주면 되겠고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서클 지정하고, 서클 지름 7mm. 옵셋 7 나누기 2. 다시 옵셋 5mm. 나머지 트림. 다시 한번 지우개로 지웁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바꾸고요. 자, 다시 한번 트림. 이 원이 기준이 돼서 안쪽을 이렇게 잘라나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또 트림. 다시 한번 또 트림. 네, 이걸 6번 해야 되는 거죠. 12번 해야 되는 거죠.
네, 다 됐네요. 그 다음 바로 시작 끝점 반지름. 시작 끝점 반지름 22. 시작 끝점 반지름 22. 시작 끝점 22. 시작 끝점 22. 시작 끝점 22. 시작 끝점 22.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